자, 반갑습니다. 분더입니다.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를 연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띄엄띄엄 하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40대의 연애 꼭 필요한가? 제가 40대라서 공감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40대 연애 꼭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순수하게 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는 미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여자들은 비혼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통계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의성인지 타의성인지 아니면은 나는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런 뜻인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어쨌든 저희의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그 결혼 정년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 시기를 놓쳐버렸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에서 중반, 후반 뭐 요 사이 결혼 정년기, 저 때만 해도 그때였어요. 좀 더 일찍 한 친구들은 20살 후반대에 30살, 한두 살 때 이미 다 이제 결혼, 그때 한참 결혼식 많이 다녔습니다. 뿌린 돈만 해도 아주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죠. 어쨌든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나서 막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한 어떤 그때에 저는 그 시기에 놓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도대체 결혼 정년기는 도대체 몇 살인 거고, 그건 누가 정한 거고,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라는 의문도 사실은 좀 있었고요. 사회적인 통념상 뭐 시댁, 친정, 뭐 처가, 뭐 이런 이제 제도, 이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못하면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니 포기하는 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뿐인 건가? 아니면 나는 비혼인 건가?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되짚어보면 지금 40대 중후반이거든요. 나의 결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사실은 어쩌면은 사실상 조금 포기 상태 내지는 불가능한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 통념상 이 나이 때 뭘 하고 그 나이 때 뭘 하고 그 나이 때 사람들이면 이렇게 살더라라는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 자체가 저에게 좀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그런 사회 통념을 좀 거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도 좀 없지 않아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 이유는 마치 공식과 같은 그 사회 통념상의 어떤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그 루트들,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전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바로 일을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단 먼저 군대 먼저 해결하고 군대 먼저 다녀와서 취업 혹은 대학을 다닌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공식과 같은, 근해 공식과 같은 그런 졸업과 취업, 그리고 이어지는 결혼, 요 순서대로 대학교까지는 잘 왔는데 그 이유는 못 해낸 거죠. 취업까지는 뭐 정상적이게 했습니다. CJ 미디어라는 약간의 이제 중견기업이죠.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미안하지만 난 CJ 미디어를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중견기업, 좋다. 뭐 어쨌든 중견기업까지는 취업을 잘 했습니다. 서울 아래에 있는 대학 나오고, 그리고 취업까지 다 했고, 군대 처리하고, 다녀온 게 아니라 처리하고,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루트를 밟아서 왔는데, 취업을 한 이후 아마 7년 정도인가요? 사업을 하는 그 시점부터 30한 중반 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통계치에 나오는 그 장가가지 못한 이유, 결혼하지 못한 이유, 남자 입장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유, 저의 경우가 아마 그런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목표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쉽지는 않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 와중에 저는 서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뭐 동탄이나 뭐 인천, 부천 뭐 이런 데도 아니고,
김포 뭐 이런 데도 아니고 아주 이제 시골 바닥 은퇴의 도시 양평에 와서 예, 살고 있습니다. 결혼의 기회 아니 연애의 기회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상 저의 현실입니다. 인구수도 적고 직업도 적기 때문에 그만큼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거나 할 수 있는 그 확률 자체가 적어집니다. 사실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혹은 그에 준하는 뭐 양평보다는 어쨌든 간에 큰 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점점 오프라인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연애를 하려면 사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뭐 근처에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연애를 좀 많이 했던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자만추인가요? 그런 스타일이라서 소개팅하고는 좀 사실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미혼 남녀를 만나기 혹은 보기가 어려운 양평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40대. 불륜의 특징은 아니에요. 예, 불륜의 특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지금 이제 미혼과 미혼, 어떤 혹은 미혼과 동싱, 돌싱과 돌싱, 뭐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불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불륜 얘기하면 할 얘기는 많은데 마치 결혼을 못한 사람들의 어떤 변명 내지는 자기 합리화하는 어떤 TMI 뭐 요 정도로 들으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제 기준, 그다음에 제 주변의 기준, 그다음에 제가 과거에 꽤 오랫동안 연애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직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온 어떤 지식과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제 나름대로 차트 5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때는 일단 뭐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지역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설령 내가 뭐 직장을 서울에서 다니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혹은 내가 아는 네트워크 내에서 미혼인 40대 내지는 40대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나이대의 여자분 혹은 이성을 만나는 어떤 그런 기회,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혼인 남녀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다고는 해요. 그 퍼센티지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도무지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없는 거야? 지금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건너집에 뭐 요게 뭐 없습니다. 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그 확률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때는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확률, 그 분이 나랑 눈이 맞을 확률, 그 다음에 그 분이 나랑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할 수 있는 그 확률 자체가 일단 0%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 즉 연애할 수 있는 조건에 남친 없음, 여친 없음 상태. 그리고 연애하고 싶어요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특수한 상황. 이에 더불어 그리고 저는 미혼이에요. 아니 돌싱이에요까지도 사실은 괜찮아요. 아무튼 연애 가능한 인구 자체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나이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다들 결혼해서 떠나니까 설령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일단 가고 나서는 없어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 미혼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뭐 껄떡 덜든가 말든가 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머니께서 혹은 이제 아버지께서 혹은 이제 저는 이제 형수님 있고 형님 있고 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물어봅니다. 올해는 결혼을 할 것 같냐?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아니 연애는 모르겠고 결혼까지는 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연애는 뭐 할 수도 있다. 뭐 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는 하는데 돌싱도 괜찮다라는 가족들의 의견, 용기를 주는 어떤 가족들의 돌싱도 괜찮다. 괜찮어. 돌싱이 오면 어때? 요즘 돌싱 많대. 알고 있어요. 네. 애가 있는 건 좀 어떨까? 이건 괜찮을까? 그거는 뭐 확실하게 좋다 나쁘다 장담을 못 할 것 같아요. 그 애가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애를 직접 보고 애를 만나보기 전까지는 그거는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제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한 두 번째, 20대와 30대만큼 사실 30대 초반까지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30대, 20대만큼 어떤 이성에 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다.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점점 떨어져요. 이게 성욕하고는 좀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식상해요.
어렸을 때 우리 놀이를 하는 걸로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 어렸을 때는 막 놀이동산만 가도 너무 설레이고 너무 기쁘고 너무 재밌고 노래방만 가자 해서 멤버가 다섯 모였다 그러면 갈 때부터 너무 신나죠. 무슨 노래를 부를까? 아, 노래 못 부르는데 컨디션 어떤데?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가서 노는 그 어떤 분위기. 애들끼리 볼링장을 가도 재밌고 당구장을 가도 재밌는데 이제 저 사실 재미가 좀 없습니다. 예. 뭐가 재밌지가 않아요. 설령 이성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게 재미가 있을까? 나쁜 기억만 떠올리는 거죠. PTSD 올라오는 것처럼 안 좋은 기억들 계속 올라오는 어떤 그런 이전에 안 좋은 악습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공포심, 두려움이 더 크지 설레임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일단 판타지, 연애에 대한 판타지. 뭐 이런 손을 잡으면 어떤 느낌일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이런 판타지 자체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예, 많이 줄어들었다. 일단 제 나이의 남녀 대부분 잔존 가치가 그렇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애를 잘 못하거나 성격이 삐딱하거나 어떤 이제 외골수적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저를 비롯한 저는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저도 남들이 봤을 때 말투 되게 이상하고, 저게 막 낯가리고 저는 사실 되게 사회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낯을 가리기 때문에 편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 나의 진심이 닿기 전까지는 굉장히 말투가 되게 틱틱거리고 쌀쌀 맞고 되게 냉정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하자투성이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나 여자나 제 나이 또래는. 일단 제 나이 남녀 대부분 연애를 못했다가 아니라 꾸준하게 개인적으로 연애를 해왔지만 일단 제 나이대 남녀들 연애를 못한 애들이다 모쏠이다 이런 확률은 굉장히 적어지기 있을 수도 있어. 내 나이에 모쏠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연애를 꾸준히 해왔다 하더라도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예.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FA 시장, 지금 저와 같은 FA 시장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고요. 행복하고 안정적이게 결혼 생활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 20대, 30대에는 어쨌든 이성과 보내는 그 시간, 만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레이고 행복했었는데 물론 이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지지 볶고 어쩌고저쩌고 바람 피고 뺏기고 서로 뺏고 이런 부작용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삶에 좀 찌들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재미와 흥미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행여 새로운 사람이 혹은 새로운 만남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하더라도 기대치보다는 걱정거리가 좀 더 앞서는 편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연애에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때 그놈이나 그때 지금 이놈이나 그때 그년이나 지금 저년이나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고는 합니다. 정리를 하면 조금은 상큼한 맛이 없고 약간은 좀 허무할 수도 있고 연애의 그 판타지 그런 게 많이 사그라들 수 있다. 설레이는 연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설레일 수 있다. 하지만 설레일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자,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귀찮습니다. 앞선 어떤 설레임이 조금 많이 없다라는 것과 좀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대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알아서 뭐 하나, 말을 걸고, 어디 사냐, 나이가 몇 살이냐, 가족과, 귀찮습니다. 안 궁금해요, 사실은. 안 궁금해. 언제 또 볼 거라고. 안 궁금해 하다니. 서로에게 궁금증이 있고, 나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궁금해. 그래서 그거를 좀 뭔가 기억해뒀다가 서프라이즈 이런 거 하고 싶어. 저 사람 여행을 좋아하나? 독서를 좋아하나? 나랑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공통 관심사 정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기대치 1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냥 낚시하는 사람, 여자인데 당구 치는 사람, 캠핑하는 사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 갔다 와라.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 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마. 나한테 볼링장 가자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약간 좀 이런 배타적인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제 경험상 제가 좋아한다, 뭐 취미가 뭐다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에서 여자 쪽 입장에서도 이런 거 좋아하는 남자 별론데,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이거 돈 많이 드는 취미인데?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내비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쓸데없는 감정 소비와 시간, 열정 이런 걸 이제 쓰는 그 에너지, 이런 이제 행동들 자체가 이제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40대 중반 이후가 되면은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취미고 나발이고 뭐고 간에 너 나 좋냐? 술 한잔 하자. 뭐 방 잡아라. 뭐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쓸데없는 밀당의 시간, 요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50대면 좀 더 빠른 스피드한 결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저의 주변 사람들을 통한 어떤 정보입니다. 관심이 있는 이성이 생기기가 힘들고 생기는 것 자체가 힘들기는 하지만 어떤 공통 관심사에 있는 이성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고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탐색을 하고 관심사를 물어보고 커피 한잔 하자 꼬시고 하는 그거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이제 툭툭툭툭 건너뛰고 바로바로 직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네 번째인데 연애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왜 해야 되는 거야? 사실 20대, 30대만 해도 막 호기심, 막 한편으로는 또 성욕이 그런 것들이 차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함께하는 어떤 경험치, 함께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함께 무슨 뭐 100일을 챙긴다든지, 기념일을 챙긴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기 때문에, 왜 연애를 해야 되지? 뭐,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왜 저 여자를 내가 막 좋아한다고 막 해갖고 뭘 하려고? 뭐 하려고? 둘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둘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진짜 없거든요. 뭐 결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연애 과정이 없이는 결혼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왜 해야지 되는지 그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금 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생긴다 그러면 다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는 같다 라는 거죠. 뭐 결혼이라는 건 오래 사귀다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연애를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고백을 안 한다 하지? 뭐 프로포즈를 왜 안 하지? 엄마가 오빠 한번 데려오라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아빠가 너 한번 보재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어떡하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 지금 때가 왔나? 하면서 이제 밀려가면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사실 이제 결혼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내가 연애할 필요도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0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40대면 인생의 반을 조금 넘긴 나이예요. 80, 뭐 90까지 산다. 그럼 이제 절반, 대략적인 절반이죠. 이제 절반에 걸쳐진 쯤이라서 그런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어떤 걱정, 노후, 뭐 이런 거가 조금 걱정이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을 보내야지, 이런 어떤 연애에 뭐 재밌게 놀아야지, 이런 연애가 아니라 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좀 약간 좀 더 철학적이게 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은퇴 후의 삶 혹은 뭐 여생, 요양원. 그래서 저 농담 삼아 애들한테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저 같은 애들이 좀 몇 명 있긴 있는데, 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왜? 우리 나이 때는 지금 네 기저귀값 네가 벌어야지 돼. 이런 농담을 합니다. 사실 저 입장에서도 내 기저귀값은 내가 벌어야 된다. 기저귀값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의 특성인데 이런 노후뿐만이 아니라 이 나이에 무슨 뭐 양가 부모님, 뭐 장모님 만나고 뭐 챙기고 뭐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어릴 때도 부담이었지만 여전히 좀 부담인 사람들도 있고,
그게 맞으면은 그런 이제 가족 간의 분위기, 시댁과 친정 뭐 요게 인제 별다른 꺼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인제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상대방도 그럴까 잘 모르겠다. 요걸 인제 좀 알아보고 만나야 되는데, 아침 드라마 같은 주제죠. 예. 뭐 시댁 고부 갈등, 뭐 친정 그런 거,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어 니네 엄마는 어쩌고 우리 엄마는 어쩌고, 뭐 이런 거. 좀, 그리고 뭐 네 동생, 뭐 네 형 막 이런 거. 좀 그렇습니다. 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본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혼에 대한 어떤 부담감, 사회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런 부담, 감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말들, 그다음에 이제 부모와의 어떤 좋은 관계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섯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20대, 30대 연애하다가 느끼는 감정들 중에서 책임감이라는 걸 좀 느껴.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겠다. 내가 이 남자를 좀 책임져 줘야겠다. 근데 이제 40대는 책임감, 저 사람의 노후를 내가 책임져 줘야겠구나.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어떤 책임감,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있는 것 같다. 예. 네 번째랑 거의 비슷한 이유이긴 한데,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경제적인 문제들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들. 내 남은 인생, 그다음에 나의 부모에 대한 어떤 인생,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할당량 같은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어떤 부모님에 대한 어떤 책임감, 공동 책임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저는 내 부모는 내가 책임을 져야지 된다, 내가 모셔야 된다라는 어떤 조금 꼰대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맞을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가치관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조금 스스로의 어떤 그 억누르는, 그런 응축돼 버리게 하는, 움츠리게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뛰쳐넘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라이트해야지 연애를 좀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이런 걸로 싸워서 헤어지고 저런 걸로 싸워지고 상대방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싸워서 헤어지고, 이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에 대한 좀 피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보호 본능,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연애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컨텐츠를 좀 해봤습니다. 40대 연애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요? 솔직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나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냐? 아니다. 눈이 높으냐? 눈이 높은 건 사실이다. 나이 많은 사람도 괜찮으냐? 상관은 없다. 나는 비주얼이 더 중요하다. 나이가 적건 높건 게으름이 몸에 배어 있고 무책임함에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별로다. 자기 관리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돈이 많아서 좋다, 적어서 싫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른을 공경할 수 있고, 지난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 보고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사람이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나이에 몸매 본다고 얘기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상은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은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뛰거나 활동을 하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땀을 흘리거나 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뭐 일을 잘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뭐 다 좋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연애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잠시 쉬고는 있지만 조만간 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렵다는 40대 연애를 왜 해야지 되는 건가? 연애가 꼭 필요한가? 5가지 한번 추려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